안녕하세요 여러분, 튼튼육아입니다. 원래 제 채널은 육아 공부 채널인데요. 오늘은 스페셜 영상으로 육아 이야기 대신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출산 스토리인데요. 주위에 첫째, 둘째, 셋째 임신을 했다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출산 이야기, 특히 미국 출산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미국에서 출산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들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옆에 컴퓨터에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남편에게 잠깐 아기 데리고 방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아기 소리가 혹시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어느덧 돌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출산 날의 그 기억은 아주 생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맛있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하고 밤잠에 들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경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약간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정일이 열흘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배가 왜 아프지 하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갔던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아직 자궁문이 안 열렸다는 말을 듣고 왔던 터였거든요.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좀 강한 생리통 같은 느낌의 진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시 잠에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출산 신호에 저희 둘 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태였어요. 보통 첫째들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 말을 은근히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4에서 7분 간격으로 급격하게 진통 간격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진통이 시작됐고 간격이 빠르게 줄고 있으니 병원으로 가겠다는 전화를 하고 얼른 샤워를 하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보통 첫 아이는 일관되게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멀고 또 첫 아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나 무통주사 꼭 맞아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서 못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상상과 함께 지금쯤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이라 길에 눈도 많이 쌓여 있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 어찌나 울퉁불퉁한지 차가 덜컹덜컹덜컹 하니까 진통이 더 강하게 느껴졌고 진통도 3에서 6분 간격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어찌 병원에 도착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는 이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것이다 라는 서류를 미리 병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 체크만 간단하게 하고 바로 병실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출산을 하게 될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병원의 경우에는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서류를 작성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류를 다 보고 사인하고 또 그 서류를 직원이 스캔하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통이 계속 오고 있는 와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요. 임신 중에 미리 병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팁은 제가 임신 중 진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은 작은 병원이었고 출산을 할 병원은 이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미국은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진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이 의사 선생님 8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진료를 보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의사들이 지역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요일마다 이쪽 병원에 출근하는 의사가 달라서 임신 중 여러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출산을 할 때에도 이 8명의 의사들 중 그날 그 연계되어 있는 큰 병원에 출근하는 그 의사가 출산을 맡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8명의 의사 중 나의 출산을 담당해줄 의사가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의사들이 모두 실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자 선생님을 선호했는데 8명 중 7명이 여자 선생님이셔서 그것도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출산을 하게 될 병원을 투어를 해본 터라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던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렇게 해당 병원에서 출산할 산모들을 위해 혹은 출산할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둘러보고 있는 산모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 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날짜 보시고 신청하셔서 병원 투어를 해보시기를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투어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병원에 어떤 시설과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차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밤이나 새벽에 병원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어떤 통로로 들어와야 하는지 등 미리 출산 당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병원의 경우에는 욕조가 없어서 수중분만은 할 수가 없는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수중분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고요. 좌욕기가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빼고는 짐볼이니 기저귀니 분유니 수면 양말이니 다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병실로 올라갔더니 갈아입을 옷을 주면서 잠시만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내진을 했어요. 배도 아픈데 내진이라니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겨우 2cm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간호사는 1시간 뒤에 다시 들어올 테니 그때 가서 다시 체크를 해서 가진통인지 아니면 정말 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보자고 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려야 하니까 저는 그 1시간 동안 병원 복도도 걷고 제공해준 짐볼도 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1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서 체크를 했는데 웬걸 여전히 2cm인 겁니다.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되게 안타깝다는 목소리로 지금 진통도 일정한 간격이 아닌데다가 39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도 분만 고려 대상도 아니니 집에 돌아가서 있다가 정확히 3분 간격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울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픈데 30분이나 걸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너무 아픈데 진짜 곧 3분 간격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3분 간격이 되고 나서도 1시간이나 있다가 오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집에 가라는데 어쩝니까? 다시 나와서 집에 가는데 와, 진짜 그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진통 간격도 3에서 4분 간격이 되는 거예요. 조수석 손잡이를 막 붙들고 신음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차를 돌려서 병원에 갔더니 아까 그 간호사 선생님 다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왜 다시 왔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 너무 지금 아프고 지금 다시 좀 체크 좀 해봐 달라.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간격이 많이 줄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병원에 오니까 3, 4분이던 진통 간격이 5에서 7분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2cm였습니다. 정말 너무 좀 창피도 하고 정말 슬펐어요. 간호사는 역시나 집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 두려웠던 저는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걱정되는 눈빛으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나 조금 더 있어도 되나 봐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수간호사처럼 보이는 분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간호사 같은 분이 갑자기 제 양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You are going to go home. You are going to watch TV. You are going to eat a sandwich. You are going to take a shower. And you are going to take a nap. And then when your contractions are 3 minutes apart for 1 hour, come back to the hospital. 와, 세상에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낮잠? TV?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간호사님의 포스에 하는 수 없이 오케이 라고 대답하는 작아질 대로 작아진 저 자신을 발견하며 또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와 그 타기 싫었던 차를 탔습니다. 남편은 일단 그 간호사 말대로 해보자며 일단 뭐라도 먹자고 설렁탕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눈물의 설렁탕을 반 그릇 정도 먹고 추가로 설렁탕과 황태국을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진통이 빨리 오는 바람에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했던 미역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산후조리 음식들을 전혀 준비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미국 병원은 출산 후 산모와 보호자를 위해 음식을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말 잘 준비해 주지만 메뉴판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햄버거, 감자튀김, 폭찹, 스테이크, 퀘사디아, 콜라 이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은 스프 정도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미적지근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한국식으로 산후조리 음식을 드시기 원하시면 미리 준비해서 병원에 싸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병원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추천해드린 그 병원 투어 하실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이 된 시각, 10시간째 평균 5분 간격의 진통을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이게 언제 3분 간격이 될지 모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간호사님의 말을 떠올리며 심신을 릴렉스 하려고 부단히 애쓰며 드라마도 보고 뭐 그랬어요. 소파에서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딱딱한 식탁 의자 2개를 거실로 갖고 나와서 하나에는 앉아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제가 이렇게 상체를 기대는 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러는 동안 미역국을 끓였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가족들 모두 예상보다 이른 날짜에 놀라셨고 특히 산후조리를 하러 와주시기로 한 저희 친정엄마께서 급하게 비행기표 스케줄을 바꾸고 급하게 막 집을 정리하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신없이 바쁘셨을 와중에도 진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호흡법 같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진통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고 병원에서 2번이나 빠꾸를 맞았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울면서 짐을 싸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버티다가 보니까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밤 12시였어요. 그러니까 첫 진통을 느낀 지 꼬박 22시간 정도 만에 진통 간격이 3분이 된 거죠. 이제 정말 병원 갈 때가 됐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다시 가방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내진을 했는데 몇 센치였게요? 3cm였습니다. 와, 진짜, 22시간 만에, 1cm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기절할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는 것 같다며, 천사 같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 입원을 허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진통 간격이 정확해지면 그때 병원에 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진통 간격이 짧아지는 속도가 다르고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저처럼 이제 지레 겁먹고 갔다가는 이렇게 좀 빠꾸 당하는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미국 병원은 정말 칼 같다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계속 애기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이번에 성공한 저는 에피듀럴이 이제 영어로 이제 무통주사를 이제 에피듀럴이라고 하거든요. 에피듀럴이 준비되는 대로 좀 빨리 놔달라고 간호사에게 말을 해놨어요. 얼마 후 마취과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무통주사를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통주사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통주사 놓는 건 마취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 맞을 수 있는 순서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무통주사를 요청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딱 맞고 싶을 그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면 얘기하고 한참 후에나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제왕절개 산모들의 수술로 인해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바로 맞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먼저 말해놓은 산모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원한다면은 미리 말해두시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무려 진통 25시간인가 만에 무통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통주사가 아프다, 뭔가 다리 쪽으로 시원하게 퍼지는 느낌이 정말 별로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었는데 진통을 너무 오래 하고 힘들었다 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냥 아주 시원하고 그냥 아주 통쾌했습니다. 전혀 안 아팠어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맞을 때도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자기를 껴안고 있으라면서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저를 앞에서 이렇게 껴안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그게 그렇게 포근했어요. 무통주사를 맞은 후에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제서야 아기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힘들어했던 묵묵히 정신줄 잡고 서포트해준 사랑스러운 남편도 보이고요. 이때 사진도 좀 찍어봤어요.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나 드디어 입원해서 무통주사 맞고 쉬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알렸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들어와서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하고 소변줄도 꼽고 했는데 무통을 맞으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 자고 있는데 양수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 호출을 했고 확인 후 양수가 터진 거 맞고 자궁문도 잘 열리고 있으니 잠시 후 푸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두세 명의 의료진과 같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임신 중에 한 번도 뵙지 못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푸시를 하는데 무통주사 때문에 느낌이 잘 안 나서 선생님께서 푸시하라고 할 때마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푸시가 너무 힘이 없다고 이렇게는 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기가 조금 더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무통빨도 조금 빼자고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진짜 잘 푸시할 수 있는데 라고 외쳤지만 작아질 대로 작아진 저는 또다시 오케이 이 한마디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무통약을 넣지 않고 무통발을 서서히 뺐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그래도 수축이 완전히 이렇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참을만은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무통발이 약해지니까 언제 수축이 되고 있는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들어오시고 감각이 되살아난 저는 느껴지는 강한 프레셔에 중간중간 막 이런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면서 1시간 동안 푸시를 하였고 드디어 아가를 만났어요. 저는 푸시가 그냥 힘 좀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제 젖 먹던 힘까지 끌어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 아기를 빼내고야 말리.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애를 저쪽으로 그냥 튕겨버려야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잘하고 있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고 다행히 푸시 시간은 그래서 뭐 아주 길지는 않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난 아기는 바로 제 가슴 위에 올려졌어요.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내 몸속에 있었다니 라는 감동에 아기를 낳은 직후에 제 첫 마디가 Oh my God, he is so perfect 였답니다. 막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힘듦과 감동과 기쁨이 하나 되어서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직후 스킨 투 스킨 타임을 길게 갖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30초 정도 이제 올려놓고 볼 수가 있었고 바로 탯줄을 남편이 자른 후에는 아기를 이제 몸무게 재고 또 몸 닦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멀찌감치 아기를 눈으로만 볼 수가 있었죠. 만약에 조금 더 길게 스킨 투 스킨 타임을 갖기 원하시면은 미리 의료진에게 이야기해 두시면 아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케어를 받을 동안 의사 선생님께서는 후처치를 해주셨습니다. 무통이 좀 풀려서 따끔따끔 하기는 했지만 뭐 아주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아기 쪽을 쳐다보느라 제 몸에는 그렇게 신경이 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진통과 출산을 한 병실에서 이제 모자동실로 옮겨서 본격적인 몸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모자동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병원에서 짧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간호사에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물어봤더니 아기가 태어나고 산모와 아기가 모자동실로 이동을 할 때 이런 노래를 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병원 전체가 한 아기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한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모자동실, 회복실이죠. 에서의 이야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신생아들끼리 같이 지내는 보통의 한국 산부인과들과는 달리 미국은 아기나 산모가 특별히 뭐 케어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아기와 산모가 같은 방에서 2박 3일 혹은 1박 2일을 지내게 됩니다.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제 옆에 두고 얼마든지 쳐다보고 안아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병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 병원은 아기를 밤중에는 아기를 널서리룸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밤 동안에는 병원에서 아기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조금은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모자 동실에서의 약 48시간은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유수유 전문가, breastfeeding consultant라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계속해서 들르면서 수유 자세나 수유 방법, 수유 텀 등에 대해 알려주고 2시간마다 시유했는지 물어보고 또 모유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유축하라면서 유축기 갖다 주고 간호사 선생님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필요한 약 갖다 주시고 또 저의 회복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또 뭐 아기 청각 테스트 한다고 들어오고 소아과 선생님도 2~3번 방문해서 아기 상태 살피고 또 퇴원하면 주의해야 될 점과 언제 또 병원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러 간호사 선생님 또 들어오시고 아기 뭐 출생신고 서류 작성하라고 들어오고 서류 거두려고 또 들어오고 아기 사진 찍어준다고 또 들어오고 모두 꼭 필요한 감사한 절차들이었지만 정말 푹 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꼭 대형 패드를 준비해 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패드를 제공한다고 들어서 패드를 안 챙겼었는데 병원에서도 메쉬 언더웨어와 패드를 주긴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준 패드는 근데 날개가 없었어요. 아마 미국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흔한 패드일 것 같은데 왜 날개 없는 거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패드 오버나이트로 꼭 챙겨가세요. 그렇게 2박 3일이 지나고 퇴원하는 날 엄마가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어찌나 반갑고 기쁘던지요. 엄마도 첫 손주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미국은 퇴원할 때 차에 아기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답니다. 병원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기가 카시트를 타는 것이 미국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시트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막달되기 전에 미리 카시트를 사서 차에 설치해 주세요. 또 미국에서 병원비는 퇴원하고 2~3주 후에 집으로 하나하나 청구서가 날아오는 시스템이니까요. 퇴원할 때 나 돈 어디다 내야 되지 하면서 헤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 병원에서 빠꾸 맞고 2번 빠꾸 맞고 막 24시간 동안 집에서 진통을 해야 했던 그런 경험은 정말 힘들었지만 막상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부터는 정말 기억이 좋아요. 간호사들도 시프트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 바뀌었었는데 너무 친절했고 제가 진통을 하고 있을 때는 제게 하던 설명들도 멈추고 잠시 조용히 있어 주었어요. 물통도 계속 채워줬고요. 웃는 얼굴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얼른 뭐 마취과 선생님 부르겠다고, 뭐 힘내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간호사들의 도움과 케어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때도 너무나 잘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산 전후 오랜 시간을 함께할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유능한가 하는 것도 병원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와 정말 진통 너무 길게 했고 진짜 스토리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막상 저는 지금 출산의 기억이 너무 좋아요. 벌써 둘째 출산이 기다려지고요. 정말 일생일대의 순간, 최고의 감동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제가 했으면, 저 진짜 겁쟁인 거 아시겠죠? 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움보다는 기대감, 설레임에 더 집중하시고 정신이 없더라도 그 순간의 기록, 사진 몇 장, 동영상 몇 분으로라도 꼭 잘 남겨두시기를 조언해드리면서 여기서 저희 출산 후기는 마칠게요. 맞다. 한 가지 더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 가실 때 도넛 방석 있잖아요. 그거 꼭 챙겨가세요. 왜냐하면은 퇴원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거 꼭 깔고 앉으셔야 돼요, 차에. 저는 그게 없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챙기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에 계속 이제 아이스 워터만 주더라고요. 차가운 물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에 뭐 따뜻한 물이 나오는 병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없는 병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보온병에 뜨거운 물 한 통 담아 가시면은 좀 차가운 물이랑 섞으면서 이제 유용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하게.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원래 제 채널은 이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육아 공부를 하며 아기를 키우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제 채널 홈에 가보시면은 영상들 쭉 보이실 텐데요. 육아에 도움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영상 편집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내용만큼은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전달하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육아에 큰 도움되는 질 좋은 콘텐츠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출산 화이팅!